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래밍 교육 수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러니까 어제죠. 오늘 이제 아침이 됐으니까 어제 새벽에 대치동 학원 강사 하던 형을 만났어요. 그 형이 경기도에 이제 한적하게 좀 이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대치동에서 이렇게 학원을 운영하다가 강사예요. 이제 입시 강사. 근데 이제 경기도 쪽에 이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얘기를 듣는데 잘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원인이 뭘 것 같아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대치동 쪽은 자기가 자기 커리어를 이렇게 섬세하게 뭐 누구를 어떻게 가르쳤는데 서울대를 갔다 막 이런 거를 굳이 이렇게 안 하는 성격이에요. 그런 성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알아서 근데 대치동에 있을 때는 알아서 그 엄마들이 그걸 알아본대요. 워낙에 학원을 많이 보내보니까 이 선생이 잘한다 못한다를 진짜 귀신같이 한대요. 그러니까 그 커리어를 굳이 쓰지 않더라도. 그랬는데 반대로 이제 경기권에 오니까 학원을 많이, 그러니까 비교적 교육열이 덜 하잖아요. 그런 일반적인 동네 그로 가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설득시키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지금 마케팅적인 걸 오히려 하느라고 대치동에 있을 때 그런 거 안 했는데 그래서 막 엄청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 봤더니 학생은 선생님이 그냥 잘 가르쳐 주면 좋아할 텐데 문제는 엄마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의 안목이 결국에는 강남권에 가는 그런 안목이냐 아니면은 경기권에 있는 안목이냐 이런 차이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형이 나름대로 스펙은 굉장히 좋고 뭐 실력도 좋으니까 이제 제자들이 잘 됐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뭔가 이렇게 티를 내야만 되는 시장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런 안목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 쪽으로 한번 빗대어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이게 결국에는 저도 이제 교육기관 하는 입장에서 근데 제 입장에 얘기를 하자면 수학이나 영어는 차라리 성적이라도 매 시즌마다 나오지. 우리 컴퓨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막 그 교육이 끝날 때까지 취업 자체 결과 나올 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리고 나는 뭐 교육을 1년 반 가까이 하다 보니까 한 과정당 1년 반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 결과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 막 그래서 오히려 너무 힘들다. 그리고 일반적인 교육기관에 비해서 차이를 보여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잘 모른다. 예를 들어서 국비지원 같은 그런 교육기관을 보는 사람들이 그 교육기관의 취업률을 정확히 알고 그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작품 보면 수준을 알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입시 교육은 그냥 성적 잘 나오고 내신 잘 나오면은 그 선생님 뛰어나시구나 이러고 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수능 대학 잘 가는 수준으로 하는 수준에서 이제 진짜 취업을 한다는 거는 아예 패러다임이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소연을 좀 했죠. 그래서 사실 우리 시장은 사실 뭐 수학, 영어 이런 거는 무료라고 해봤자 학교도 무료가 아니구나. 근데 뭐 해봤자 되게 뻔한 데밖에 없는데 이런 그 컴퓨터 교육은 국비 지원부터 해가지고 무료 교육도 굉장히 많다. 근데 그런 데 있는데 우리 같이 유료로 하는 데를 굳이 이렇게 막 처음 하는 사람들이 난 아무것도 몰라하는 사람들이 굳이 이거를 따지겠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름대로 위로 아닌 위로를 해줬는데 내가 지금 누굴 위로하는 거지만 이런 느낌이긴 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 거를 그냥 대부분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막 학부모도 그 저돌적인 그 학부모들도 IT 쪽에는 잘 모르니까 학생들의 판단에 맡겨요. 10대들인 경우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걸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이게 굉장히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 뛰어나다는 거를 어, 알려주기가 상당히 힘들다. 왜냐면은 이게 만약에 우리가 막 프로게이머 같은 게임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그 게임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저 사람이 진짜 잘한다는 걸 바로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프로그래밍을 좀 해본 친구더라도 사실 프로그래밍이 깊이가 굉장히 깊어서 이 교육기가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사실 뭐 제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팀노바의 우수성을 증명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논문 대회에서 1등을 한다든지
뭐 해외 뭐 대학원에서 뭐 논문을 올린다든지, 뭐 아니면은 해외 전회를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것뿐만 아니고 뭐 해커톤 같은 데도 나가면은 대부분 상 타고 뭐 그런 것들. 근데 그걸 떠나서 그냥 취업을 업계 평균보다 1,000만 원 이상 정도 높은 연봉으로 가는데, 사실 그 똑같은 중소기업인데 그렇게 간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걸로 증명이 될 줄 알았는데, 사실 대중들은 그거 그냥 아무데나 적당히 들어가서 연봉 높이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대부분 프로그래밍에는 소극적이고, 그 학원을 너무 신뢰하라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왜 대부분 이걸 잘 몰라요. 모르고 안목이 있다라고 하기에도 부족할 수준으로 그냥 선생님한테 많이 맡겨버리거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전문 기술이고, 그리고 그 깊이감이 엄청 깊은 게 있는데 그 수준까지 가려면 또 일정 수준의 실력이 있어야 돼. 그런데 그 수준을 대부분의 교육은 기초교육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팀노바 같은 교육기관이 국내에 있는데, 어, 사실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을 대부분 모르니까. 취업 성공 패키지 국비 지원 있잖아요. 그거 2015년 결과를 보면요. 1년 고용 유지율이 8.5%예요. 그러니까 졸업하고 취업을 해도 고용 유지율이 8.5%라고.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정도만 살까 말까? 그러니까 100명 중에 8.5명이 살아 있는 거야. 그 나머지 92명 정도는 이제 그 딴 데로 이직을 했거나 아니면은 그 잘렸거나 뭐 둘 중 하나겠죠. 근데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라는 거죠. 낮은 수준의 회사를 처음에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증명하는 게 뭐냐면 150만 원 이상 취업자 비중이 39%, 그러니까 60%는 150만 원 이하로 취직을 한다는 거예요. 취업 선고 패키지의 결과가 이래 2015년도가. 근데 지금도 그렇게 최저임금이 올랐을 뿐이지 그렇게 어메이징하게 막 바뀌지 않았을 것이다. 취업 성공 패키지의 결과, 무료 교육의 한계인데, 이렇게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료 교육 국비 지원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왜 저렇게 나왔을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회사에서 구직자에게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팀노바는 어떻게 가르쳐요? 라고 해요. 팀노바 구직자한테. 팀노바 왜 이렇게 궁금해할까요? 아니, 이런 수준의 학원생을 처음 보니까 이런 말 하는 거 아닐까요? 실제로 교육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물어보는데, 그거를 이제 또 우리 학생들은 또 착해가지고 그 얘기를 해줬나 봐. 아, 왜 그런 얘기 하고 다녀? 짜증나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 하고 다니는데, 듣고서 다들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연봉이 1,000만 원 이상, 평균치가 1,000만 원 이상 전 졸업생이 모두 취업했고, 1,000만 원 이상 더 받는 교육기관에서 하는 그 수준 자체가 일반적일 수가 없죠. 현업개발자도 신입들이 연봉 1,000만 원 더 부른다, 이 건방지 새끼 이러면서 뭐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그렇게 받아도 돼? 라는 생각을 할 정도라면 현업개발자들이요. 일반적인 사람 아니고 현업개발자입니다. 제가 하는 기준은. 그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고용한 이유가 뭘까요? 대표나 CTO급의 사람들이. 그 이유는 너무나 명확해요, 여러분들. 그냥 그들이 봤을 때 괜찮으니까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거죠. 근데 그만큼 학원에서 그런 수준인 사람이 없다는 걸 반증하는 거기도 해요. 너무 신기해하는 거야. 그게 뭐 하는데요? 자꾸 물어본다고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런지 생각을 해봅시다. 당신이 학생이라면 전문기술 분야를 잘 알고 학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은 불가능할 거예요. 국영수처럼 내가 좀 해보다가 학원을 찾는 경우가 아니거든요. 프로그래밍을 좀 해보고 찾아도요, 실제로 어떤 이런 교육기관의 깊이는 알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나 팀노바 수준은 일반적인 수준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수준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논문 대회에서 학부생들이 석사 나간 대회에서 1등 했다고, 이거 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이 안 되는 기적이 매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학원 창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잘 모르는 친구들 무료 교육에 비싼 강사를 쓰시겠습니까? 왜냐면 강의료가 아예 정해져 있어요. 국비 지원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니고 검토 다 해봤고, 자격 요건에 다 부합합니다. 너무 부합해요, 사실은.
국비 지원 차리는 거 그렇게 저희 입장에서 어렵진 않아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육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무료 교육을 할 때요. 그 보통은 이제 뭐라 해야 되지? 그 싼 강사를 되게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약에 한 사람당 한 400만 원 정도가 한 6개월 하면, 정확히 비용은 모르겠다. 한 400에서 600 사이가 떨어지는데, 한 사람당 학원에 떨어지는 돈이요. 그러면은 만약에 30명으로 한 뭐 600만 원으로 뭐 이렇게 한 명씩 계산을 한다고 치면은 3, 6, 18 하면은 한 1억 8천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에 연봉 1억이 넘는 사람을 쓰면 돈이 너무 많이 깎인다는 거예요. 강의로 되게 센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당히 쓰고, 왜냐면 학원 유지도 해야 되지, 홍보도 해야 되지, 뭐 이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비싼 사람 쓰겠어요? 일단 모집만 하면 되는데 차라리 마케팅에 그 비용을 더 쓰지 않겠어? 나 같으면 그러겠어요. 대중들이 사실 잘 모르는데, 그래서 얘네한테 우쭈쭈쭈 하면서 그냥 일단은 다니기만 해달라, 끝까지만 다니면 그 돈이 다 들어오니까, 중간에 포기하면 돈이 안 들어와요. 그래 버리니까 저 같으면은 그렇게 하는 게, 일단 모든 양심을 다 내려놓고 보면은 그게 맞다는 거죠. 그러면 지식의 성지인 대학은 어떨까요? 팀노바에 오는 친구들 40%는 전공자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대학조차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그래도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 막 이렇게 하는데, 하긴 그런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4년 동안에 주워 들은 거에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진짜 전공자로서 가치 있는 친구들은 사실상 뭐 상위 5% 내에 이제 실무 능력이 되는 친구들이고, 나머지 친구들은 학원을 이렇게 많이 찾아요. 비전공자 애들은 당연히 학원 찾을 수밖에 없는 거고, 전공자 친구들이 40%는 오는 얘기는 대학조차도 문제가 많다라는 거죠. 지잡대 문제만은 아니에요. 인서울대학의 애들도 많이 와요. 그러면 지방의 교수 수준이 문제라고 이렇게 또 자기 합리화하는 친구도 있어서 그냥 짚고 넘어가는데, 아니에요. 지방대학이라도 교수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서영고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지방대도. 문제의 본질은 서로 까다롭지 않다는 거예요. 학생도 교수도. 일단 교수는 어 내가 그냥 적당히 교수 평가만 잘 받으면 그만 끝나는 거고요. 어 문제는 뭐죠? 소비자인 학생인 거죠. 그러니까 이 교육 소비자인 학생이 그 등록금을 내면서 굉장히 자기 자신이 받는 교육의 수준이나 자기가 잘 따라가지 못하는 교육 시스템을 만드는 학교에 그렇게 까다롭게 비판하지 않아요. 왜냐면 전문 기술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완전 치트키라니까, 전문 기술이라는 이유가 정말. 왜냐면 내가 몰라서, 내가 멍청해서 못하는 건 줄 알고, 전공자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어요. 프로그래밍은 재능의 영역이다, 나 같은 빡대가리는 절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막 그 커뮤니티에 글 싸지르고 다니는 애들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팀노바에 오는 많은 친구들은 그냥 평범한 친구들이거든요. 오히려 전공자는 40%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원래 망하던 애들, 원래 답 없던 애들 굉장히 높은 수준을 만들어서 보내거든요. 사실 이건 교육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육을 설계한 사람이 누구야? 교수라는 거죠. 그런데 교육 수준이 낮아도 학생들을 비판하지 않는다면 그 교육 수준이 나아질까요? 나아지지 않는 거죠. 즉, 교육 소비자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면 절대 그 플랫폼은 발전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대학은, 아무튼 대학의 결과 저래요. 그럼 유명교육기관 가면 좋을까요? 아니요. 달라요. 결과를 당당하게 공개하는 곳 있긴 합니까? 국비 중에서도 5대 국비, 4대 국비 해가지고 막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 근데, 그니까 자기들이 아니고 그 어떤 그 교육기관 선택하는 사람들이. 근데, 결국에는 그런 데도 이렇게 찾아보면은, 얼만큼 취업을 했고, 그 취업한 게 대략적으로 막 그 공개된 게 많이 없어요. 팀노바 보면은 회사명, 뭐, 연봉 수준, 뭐, 수료자들 인터뷰부터 해가지고, 인터뷰 말고 작품까지 모든 게 다 공개가 돼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결과를 당당하게 공개 못한 이유가 뭘까요? 되게 한정적으로 공개하고 있어요. 저희는 모든 학생들의 작품이 공개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자신 있으니까. 모든 학생들을 그만큼 꼼꼼하게 코칭할 자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되게 웃긴 게, 그 교육기관의 객관적 팩트를 보지 않고,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를 하나 산다라고 그러면 공기청정률이 높은 공기청정기 테스트 벤치마크를 보기보다는 그냥 일단은 브랜드를 먼저 보는 경향이 있어요. 의외로.
근데 그런 소비 수준을 가지니까 사실은 효율이 되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비싸게 판매되는 공기청정기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이미지만 보고 산다는 건 사실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 결과를 공개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 이유가 이런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싶었어요. 음. 어쨌든 이 모든 문제는 학생들의 안목의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까다로워야 한다. 하지만 국영수랑 기술은 많이 다르다. 선택의 최종 평가는 회사가 한다. 그렇지만 최종 평가를 회사가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못 선택한 그런 많은 어떤 시간, 아까 저는 굿비전이 돈보다도 일단 그 20대 그 시간들, 아까운 시간들, 그러니까 무료 교육들이 그래도 돈은 안 드는 게 참 그런 건 참 효율적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사실 그 회사 들어가면 버는 돈에 비하면은 교육 기관에 쓰는 돈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가 해외 어떤 교육 기관보다 되게 싸요. 그 실제로 막 뭐 베트남 이런 데도 굉장히 교육비가 비싸더라고요. 막 얼마였지? 한 2개월에 4, 500인가? 막 그 정도 수준이래요. 베트남도 지금 개발자 못 구해서 난리라던데, 그런 어떤 전 세계에서 개발자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 좀 어느 정도 무료라고 무조건 좋은 거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팀노브 만들면서 저도 무료로 너무 하고 싶고 그래서 좋은 스폰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항상 합니다. 학생들에게 그걸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굿비 나와서 2000대 중반 평균 연봉을 받느니 차라리 팀노바에서 1년 반을 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연봉을 받을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결과를 항상 공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연봉 평균이 3,600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정도 수준, 그러니까 고졸 다 합쳐서요. 전문대생, 지방대생 다 합쳐서, 비전공자 다 합쳐서요. 60%가 비전공자면 자고요. 비전공자들 대부분 코딩 거의 경험 없이 와요, 팀노바를. 근데 이렇게 왔는데 최종 평가는 이제 회사에서 한다는 거죠. 근데 회사에서 한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1,000만 원 차이면은 50% 성능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기본급까지는 다들 되게 쉽게 줘요. 그런데 거기에서 연봉 높이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신입들 2명이 3천짜리 신입 2명이 6천짜리 그 시니어랑 동일한 수준이라고 생각할 순 없잖아요.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달라요. 그 급이라는 게 연봉이 높아지는 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그런데 처음 가는데 그렇게 준다는 거는 사실 어느 정도 회사에 인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기관 선택할 때는 몰라 선생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 결과는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는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 선택의 최종 평가는 회사가 한다는 거고 그 회사에서 보는 수준이 결국에는 여러분의 연봉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된다는 거죠. 다행히도 회사는 까다롭습니다. 유명 대기업 교육기관이 사라졌다. 그 유명한 교육기관 있었잖아요. 그 대기업에서 했던 심지어 대기업에서 만든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자사 인력 안 뽑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뭐 삼성 사피에서도 사실 그 중에서 몇 명이 삼성에 들어갔을까요? 왜냐면 제가 그걸 아는 게 그쪽이랑 이제 그 연계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얘기를 했을 때 다 여기 사피 여기 졸업하는 애들은 다 삼성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고 중소기업이든 어디든 그냥 보낼 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건 제가 다 직접 들은 얘기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피는 사실상 삼성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라 보기가 좀 힘들다. 그 전에 NHN 넥스트라는 교육기관도 있었는데 NHN 넥스트도 사실 NHN이면은 뭐 네이버나 뭐 이런 그 관련 이제 대기업 들어가기 참 좋은 교육기관이었는데 왜 사라졌을까요? 근데 이게 모순인 게 네이버는 그 2018년도 기업인의 밤에서 한성숙 대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개발자 부족하다라고. 근데 이 얘기는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다 그런데 왜 사라졌을까요?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명하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 수요가 회사가 까다롭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교육했다고 해서 우리 인서울의 그 전공자들 다 잘하는 애들 다 기다리는데 굳이 내가 교육한 애들한테 TO를 줄 정도로 아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런 대기업들은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안목이 생길 때는 이미 늦었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팀노바 오늘 10% 정도는 현업 개발자 중 IT 종사자예요. 그래서 현 팀원 중엔 삼성과 넥스 출신, 그리고 예전에 LG 출신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현업 개발자 출신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한 15% 정도, 10%에서 15% 사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왜 현업 개발자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찾을까? 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안목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저기 진짜 잘하네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난 저렇게 못하는데 내가 평생에도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팀노바를 찾는 겁니다. 이게 그냥 허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IT 업계에서 나름대로 정말 총대 메고 많은 학원들이 양아치짓 하는 거를 최대한 그러니까 그 말로만 막 이렇게 취업 잘 안 되면서 막 됩니다 이렇게 막 뻥치고 이런 데 되게 많은데 그런 곳에서 우리는 취업률 100%고 누가 어디에 취직을 했고 누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갔고 걔 작품은 이렇고 이렇게 사실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피로도가 높은 작업입니다. 저희한테는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수준 높이고 싶었어요. IT 업계에서 이렇게 약점을 교묘히 숨기면서 피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런 교육기관도 있다라는 걸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같은 교육기관이 있으면 그런 교육기관이 벤치마킹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겠죠. 왜 팀노바는 모든 걸 공개하는데 A 교육기관은 그걸 공개하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대학에는 왜 졸작을 다 공개하지 않으시죠? 라고 물어본다는 건데 그런 질문들이나 그런 안목이 이런 일반 학생들이 생길 때 사실 더 좋은 시장이 생겨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안목이 있는 사람들, 특히나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팀노바를 찾는 비중이 사실 적지 않다. 경력은 3년 차에서 주로 1년 차부터 경력 한 8년 차까지는 왔었어요. 네. 그래서 다들 프로그래밍 교육을 너무 쉽게 본다. 그게 저는 사실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학생들은 너무 학원을 신뢰하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용팔이 믿고 그냥 컴퓨터 부품 뭐 눈탱이 쳐가지고 사는 거야. 그리고 동대문 상인 믿고 동대문도 막 사람들 만만하면 정찰제 아니면 돈 되게 비싸게 부른단 말이에요. 내가 이걸 왜 하냐면 동대문에서 옷 파는 형을 내가 알아요. 그리고 그 층에 다 치네. 다 그래요. 다 그래. 동대문 쪽이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찰제나 H&M이나 자라를 선호하는 거죠. 정찰제로 붙어 있는 거 몇 품목 빼고는 이게 사람에 따라 다르게 부른단 말이야.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거야. 어쨌든 다들 프로그래밍 교육을 너무 쉽게 본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 안목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기업도 그래요. 심지어 기업도 그거 프로그래밍 그냥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보는데 프로그래밍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준이 중요한 거지. 근데 이제 자기들이 이제 나는 현업에 있으니까 난 수준이 존나 높아. 그리고 학생들 특히나 신입들은 너네들은 개쩌리들이니까 겉쩌리들은 나한테 배울 각오하고 와 이러면서 되게 권위적인 사람도 진짜 많아. 그러니까 애초에 딱 깔보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되게 권위적이고. 근데 교육복 별거 있어? 그냥 우리 회사 와서 내 옆에서 배워? 삽질하면서 배워?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그 삽질도 소화되는 삽질을 해야 이게 성장을 하는 거지 소화되지 않는 삽질을 하면 성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둔화되고 사람이 되게 피폐해져요. 그리고 문제는 강사들도 너무 쉽게 봐요. 그리고 심지어 이걸 하는 강사들도 그냥 적당히 기술 설명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니까 발전이 없는 겁니다. 프로그래밍 교육이 얼마나 힘든데요. 제가 프로그래밍을 저도 참 길게 오래 했지만 프로그래밍 교육 시장보다 프로그래밍 하는 것보다 저는 교육 시장을 더 디테일을 많이 잡아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기반 공부들을 사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책도 많이 읽으려고 하고 제가 궁금한 거 인간에 대한 어떤 근본적 탐구부터 해가지고 어떤 기술적인 어떤 트렌디한 것들 많이 조사도 하고
사실 많이 이렇게 힘들어요. 지치고. 그리고 많은 기업 문화도 조사를 해야 되고. 제가 근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기업도 학생도 학원도 강사도 프로그래밍을 너무 쉽게 보고 교육을 너무 쉽게 보고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반복된 건 아닐까 싶어요. 뭐 그까이까 별거 있어. 학원 수준이 얼마나 하겠어. 기업은 이렇게 보는 거고 학생은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학원은 쟤네 알아서 해달라는 애들 상대하기 쉬우니까 적당히 강사 쉬운 애들 뽑아서 야 그냥 대충 가르치면 되지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일타 강사가 없잖아. 프로그래밍 교육에선 팀노바가 생기기 전에 저 같은 사람들이 나서서 하기 전에 일타 강사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뭐 IT 교육 그냥 뭐 하면 되지 뭐 이런 느낌이었어. 일타 강사라고 해봐야 막 굳이 따지자면 교수들? 나름대로 유명한 학교의 교수? 근데 그 사람이 잘 가르친다 그 유명한 학교의 교수라는 건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연구 성과가 좋아서 교수가 될 수도 있거든. 그리고 강사도 그냥 적당히 가르치는 거 보면 본인들이 본질을 보고 바꿔야 되는 입장인데 강사도 학생들이 딱히 뭐별 얘기 안 하니까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되겠거니 하고서 자격이 진짜 없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프로그래밍이 학생들이 질문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해결을 해줄 줄 알아야 돼요, 강사가. 근데 얼버무리는 강사 진짜 많아요. 현업 가서 배우세요, 막 이런 식으로. 내가 현업 가서 배울 거면 여기 맞겠니?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진짜 있어요. 되게 많아요. 내가 하는 얘기 그 공감하시는 분도 진짜 많을걸. 나 학생들한테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저도 학원 다닐 때 들었었고. 결론은 그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 까다로워져라. 왜냐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20대는 다시 돌아오지 않고 30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지금에 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까다로운 선택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굿비전을 압박을 한다든지 여러 사람들이 안목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안목이 높지 않으면 기업도 그러니까 낮으면은 기업도 변화하지 않을 거고 학원도 변화하지 않을 거고 강사도 변화하지 않아요. 저는 팀노바 창업할 때 그런 기준을 제시하고 싶었어요. 진짜 이런 곳이 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곳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성과를 이뤄냈고 너무너무 사실 너무 힘듭니다. 모든 게 너무 힘들고 하나하나가 다 넘어야 될 장애물이고 막 선이고 그 말도 안 되는 수준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980년대 70년대에 아메리카노를 팔고 있는 느낌이랄까? 아시겠어요? 그 당시엔 다방커피가 최고였잖아요. 그런 느낌이랄까? 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을 거란 걸 저는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5년 전부터 지금까지 일관성 있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팀노바 창업 시작할 때부터. 그 일관성이 있다는 거는 크게 바뀌지 않는 어떤 근본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까다로운 국민이 있는 나라일수록 정치 청렴도가 높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들 학생들이 변화를 해야만 결국에는 좋은 교육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짧게 하고 싶었는데 역시나 전 투머치 토커라 어쩔 수가 없네요.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